안녕하세요. 한국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시어믹스의 켈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우리 민족의 첫 번째 나라인 고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고조선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고조선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고조선의 건국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고조선의 발전, 그리고 고조선의 쇠퇴, 그 다음에 마무리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어떠한 국가일까요? 고조선은 기원전 2033년 세워진 국가로 당군왕검이 세웠습니다. 또한 중국의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국가인 만큼 한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후대에 부여와 고구려 등 국민족의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럼 고조선의 건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단군 신화를 보면 이 건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환인, 즉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인간의 널리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바람, 비, 구름을 각각 주관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와 신사를 열고 곡식, 생명, 형벌 등 인간에게 필요한 360여 가지를 주관하여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러던 중 곰이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곰을 여자로 변하게 하고 그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가 곧 단군이다. 단군왕검은 이사달의 도읍을 청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청하였다. 이 내용이 바로 잘 알려진 단군 신화인데요. 그럼 이 단군 신화에는 방금 설명한 이 단군 신화에는 다양한 상징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군이 왜 왕으로 설정되었을까입니다. 왜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아닌 단군의 왕으로 설정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군의 아버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천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곰에서 여인으로 변한 인물이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지상에 존재하던 강력한 동물의 결합이며, 이는 하늘과 땅, 즉 자연의 결합이며, 그 결과 단군은 인간 세계의 대표가 되기에 그 어떠한 인물보다 적합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조선이 농경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환웅이 지상세계로 내려올 때 바람, 비, 구름을 각각 주관하는 부하들을 거스리고 왔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며, 이는 고조선이 농경사회였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은 고조선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이 건국된 이후 고조선은 많은 발전을 하였는데요. 고조선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였을까요? 고조선에는 팔주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했으며 현재는 세 개의 조항만 정해집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조항을 통해 고조선은 생명을 중시했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이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은 화폐를 사용한 나라였고 계급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갚아라입니다. 이 조항은 고조선이 사유재산을 중시했고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법은 질서 유지와 공동체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이 아닌 법과 제도가 있는 사회였다는 증거입니다. 고조선이 발전하고 위만조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194년에 등장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위만조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고조선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발전했지만 기원전 2세기 무렵 중국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 망명하여 고조선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위만은 위만조선을 세우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국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위만조선은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널리 보급해 생산력과 군사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진국 등 주변 나라와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조선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을 이룬 강력한 고대 국가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고조선은 많은 성장을 하던 중 한나라와의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지역과의 무역을 확대하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한나라와 남부 진국 사이의 교역 통로를 위만조선이 장악하자 한나라는 이를 위협으로 여기게 됩니다. 기원전 109년 한문제는 위만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고 고조선인 수도인 왕검성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년간의 전쟁 끝에 내부 귀족들 간의 분열과 일부 귀족들의 항복으로 저항력이 약화되었고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고조선은 멸망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에 4개의 한사군을 설치하였는데요. 이 한사군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의 문화를 고조선 지역에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에 낙락, 진변, 임둔 그리고 현도군을 즉 4개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이 중 낙락군은 가장 오래 유지되었고 고조선 멸망 이후 수백 년 동안 한의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조선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며 고조선에 대해 다루고 있는 2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BS 지식 채널 2의 단군편입니다. 약 5분 정도의 정말 짧은 내용이지만 단군 신화의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서 꽤 자세하고 또 재밌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단군편을 본다면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되새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들과 제가 오늘 설명하지는 못한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KBS 역사 스페셜 고조선은 실존했는가입니다. 이 내용은 위만조선 고고학적 발굴 그리고 왕검성의 위치 등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 스페셜은 꽤나 자세하고 또 깊이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만큼 좀 더 오늘의 내용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심학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주제는 가야의 건국과 멸망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